세 개로 한번 다뤄봤습니다. 네. 그래도 이 겟아웃이라는 영화가 저는 처음엔 사실 공포 영화라는 인식도 쉽게 못했었는데 이 이야기를 저한테도 아무래도 해주셨었거든요. 네. 그때 저는 딱 떠올랐던 게 겟아웃 의자에 앉아서 저 포스터를 보고 저 이야기에서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공포의 매개체는 뭘까라고 생각해봤더니 저는 저 개인이 부모님을 잃을 때 경험했었던 트라우마나 그게 또 어떤 인종이나 사회 안에서 겪는 속박이란 키워드로 좀 와닿았어가지고 이걸 예를 들어 미술도 사실 영상 매체가 생기기 전에 제일 대표적인 인간의 시각예술 문화였었다 보니까 표현하는 예술가 중에 프란시스 베이컨이란 예술가가 보여주는 예술의 형식이 약간 비슷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키워드가 있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얘기를 듣고 좀 선정을 해봤고요. 이건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프란시스 베이컨의 자화상이거든요. 뭔가 약간 기괴하다, 불편하다 이런 느낌으로 사실 좀 많이 보는 게 프란시스 베이컨이란 예술가의 작품이거든요. 실제로 이유는 이 예술가는 자신의 자화상을 포함해서 인물을 그릴 때 실제 인간이란 대상하고 그 옆에 보통 썩거나 막 절단되는 이런 고깃 덩어리를 같이 갖다 놓고 거기서 나오는 약간 변색되는 그런 썩어가는 색감이나 일그러진 형태를 인간의 형상에 뒤섞으면서 만들어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마치 아까 그 겟아웃에서 낯선 환경에서 느끼는 그런 기괴한 감각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형상이나 느낌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뭔진 모르겠는데 다수는 좀 불편한 감각의 이미지를 좀 많이 보게 되는 게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예술가의 작품이고요. 왜 이런 게 나왔냐에 대한 개념으로 조금만 접근해 보면 저 예술가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뭉크라는 예술가가 등장했었던 시기, 그리고 어찌 보면 참 졸라맨처럼 보이는 듯한 자코메티란 예술가가 등장했었던 이 시기가 인간의 역사에서는 니체라는 철학자가 등장하고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등장하면서 뭉크는 실제로 니체의 초상을 많이 그렸을 정도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인간이란 존재 그리고 죽음에 대해 고민을 했다면 또 자코메티란 예술가는 대표적인 실존주의 예술가로 많이 소개가 돼서 장폴 사르트르가 등장한 이후에 이제 인간이란 존재는 뭐 정해져 있는 본질이 없다. 던져지는 시대에 따라 형상이 다르다. 여러분 예를 들어 조금 정리해 보자면 인간이 실제로 저렇게 생길 수 없죠. 근데 저 시대의 뭉크는 저 실제로 배경 너머에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자기 여동생이 있었고 만나러 가는 길에 바로 옆에 돼지 도살장이 있었답니다. 그래서 맨날 돼지 우는 소리 들으면서 병원에 있는 동생 보고 돌아와야 했었던 길이 저 길로 알려져 있어서 그 순간 거의 공황장애와 같은 어떤 압박을 느꼈을 거고 거기서 그려진 게 이 풍경일 거다라고 소개됩니다. 대다수는 정신적인 개념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요. 자코메티의 조각도 우리가 아는 뭐 미켈란젤로니, 로댕이니 이런 작가들이 막 근육 같은 거 멋있게 만드는 거에 비해선 다 뜯겨있는 모습으로 제작돼 있다 보니까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조각가는 붙어있는 덩어리를 찢어내는 과정에서 양차 세계대전을 다 겪은 작가이기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60만 살아남은 채로 거의 영혼 빠진 것처럼 부유하듯 살아가는 그 당시의 시대인들을 보면서 발은 또 되게 굳건하게 그리거든요. 그럼에도 하루하루 버텨내면서 살아가는 인류를 표현한 게 이 작품이다 보니까 과거에 좀 장식적이고 예쁜 이런 그림에서는 완전 멀어지게 된 거죠. 그 기조 끝에 등장한 게 프란시스 베이컨이다 보니까 이 사람 작품 중 제일 유명한 시리즈가 교황 인노첸시오 10세의 초상이라는 이 작품이거든요. 근데 이 작품은 실제로는 스페인의 국민 화가로 유명한 벨라스케스란 예술가가 그린 동명의 작품이 있고요. 다만 참고하실 건 존경해서 그린 개념은 아니어서 오마주라기보단 패러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얼굴 보시면 교황님 그린 건데 참고로 늘 말씀드리긴 하는데 전 냉담자이긴 해도 천주교인인데 그래서 저도 이거 볼 때마다 아이씨 선 넘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이는 작품이거든요. 이거 겟아웃의 그 그쵸? 장면하고 너무 그쵸? 똑같지 않아요? 여러분 이거 제가 고른 이유 중 하나가 이거 아까 겟아웃 표지 같은 느낌 좀 있지 않나요? 전 그 이미지 때문에도 사실 선택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좀 매력적이라기보단 좀 시선이 많이 갔었던 이유가 여러분 작품 보시면은 이 사람이 주로 건드는 건 금기를 건듭니다. 이유는 1, 2차 세계대전을 겪었고 영국 예술가이지만 유대인 학살에 대한 역사적인 경험을 했고 자기가 겪은 건 아니지만 목격을 했고 프란시스 베이컨은 동성애자였었는데 같은 시기에 활동했었던 데이비드 호큰이란 예술가는 어린 시절 그걸 알게 된 부모님이 사랑으로 품어줘서 정말 따뜻하고 찬란한 그림을 그렸다면 프란시스 베이컨은 아버지가 그 아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바람에 폭력 속에 자라야 했었고 그래서 약간 사회에 대한 트라우마나 거부감들이 많아져가지고 이 사람이 건들기 시작한 예술은 터부, 금기였었습니다. 이유가 저런 여러 철학들이 인간이 깊어지기 시작하니까
미술이라고 꼭 예쁜 것만 그려야 할까? 철학이나 혹은 우리가 인문학적으로는 고독에서도 깨달음이 있고 슬픔에도 깨달음이 있는데 예술 역시도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야? 해가지고 종교도 결국에는 종교 그 자체는 숭고한지 몰라도 인간에 의해서 그게 어떻게 뭐 파벌이 생기고 종교 간의 경쟁이 생겼을 때 종교 전쟁도 벌어지고 절대 투명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, 그리고 사실 영국 사람이었다 보니까 그 시대의 종교 역시도 동성애자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가해졌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기 시선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던 거거든요. 근데 여기에다 우린 또 영화 얘기를 좀 덧붙이면 괜찮을 것 같아서 네. 1989년이죠. 제일 처음 그 잭 니콜슨이 조커 역할을 했었던 그 배트맨에서 이 잭 니콜슨 조커가 미술관 들어가가지고 그 당시에다가 행패 부리려고 온갖 미술 작품 다 부시는 장면이 있거든요. 드가 작품 부시고 반고흐 거 찢어버리고 다 거지같이 몇천억 날렸네요. 아 그렇죠. 그냥 돈 쓸어버리고 막 그리고 몇천억 날리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멈춰서는 공간이 있습니다. 그게 지금 제일 오른쪽에 있는 교황 인노첸시오 10세의 초상 중 한 작품 앞에 선 다음에 이건 좀 마음에 드니까 그냥 놔둬 하면서 그 자기 졸개가 찢으려는 걸 막는 장면이 있거든요. 이렇게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예술가의 작품 자체가 영화적으로 활용될 때도 약간 광적이거나 좀 공포의 대표 테마로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,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로보캅이라는 영화를 혹시 아신다면 이게 2014년에 한번 리메이크 돼서 나왔거든요. 이게 여러분 사실 이거 대표적인 인권유린 영화에 해당하죠. 사고 당해가지고 사지가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을 기계로 억지로 약간 최면처럼 잠식해버린 다음에 경찰로 자기가 시키는 대로 살게 하는 그런 영화다 보니까 따지고 보면 인권 유린 영화에 해당하는 거고, 이 영화에서 이 사람의 그런 인격을 말살시켜버리는 그 악덕 기업의 회장이 등장하는데 그 회장실 등 뒤에 작품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프란시스 베이컨 작품입니다. 이렇게 영화적으로 프란시스 베이컨 당사자가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좀 나쁜 사람이나 되게 공포스러운 거 이런 거 주제로 할 때 주로 배경에 등장하는 게 프란시스 베이컨 작품인데요. 여러분 이거 혹시 보셨을 때 이건 경매에서 거래된 기록이 있거든요. 이 작품 혹시 만약 사신다면 얼마까지 쓰실 의향이 있으실까요? 한 20억? 아 20억이요? 20억 정도. 생각보다 안 쓰신 것 같은데. 세 개 다 합쳐서 20억. 여러분 이상, 생각하시기에 이하. 500억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이하라고 생각하시나요? 지금 의견이 슬쩍 갈린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답을 말씀드리면 실제 거래가는 한국 돈으로 1,015억 원에 판매가 되었고, 이분 거 좀 비싸게 팔린 건 1,500억 원에 판매된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린 그 생각 들 수 있죠. 아 부호들은 사이코패스인가? 이거 왜 사?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는데, 근데 이게 만약에 저거 사시는 부호분들이 아유 우리 딸방에 붙여야겠어 막 이러고 사는 거면 진짜 사이코패스일 텐데, 이분들이 보통 사는 이유는 보통은 아우라가 크다고 얘기합니다. 파워풀하다고 얘기하는데요. 예를 들어 누군가의 집에 이게 붙어있다고 하면은 놀러 가거나 회장님 회장실 불려갔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나올 겁니다. 기죽어가지고. 그러니까 파워풀한 것도 일단 1차적이고, 또 하나는 프란시스 베이컨이 늘 보여줬었던 것 자체가 인간이 양차 세계대전과 나치와 정말 많은 걸 경험하면서 인간성의 바닥을 보여줬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외면하고 싶어도 이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어두웠던 그 시대의 인간의 모습인 거고, 영화도 기록되고 발전하는 것처럼 전달하겠다 라면서 남기는 의도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 모습 속에 등장하는 이런 공포의 감각, 인간에 의해서 그 트라우마나 자기의 고통 같은 걸 분출하면서 나오는 듯한 이런 공포의 경험이 겟아웃에서 그 주인공이 겪는 심리적인 경험하고 닮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선정을 해봤는데,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결국 저희가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공포를 주제로 잡았잖아요. 공포 영화라는 거 이런 장르가 왜 필요하고 결국 공포라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지금 오늘 메인 발언자셨던 시선님이 한번 제 메인 발언자죠. 네. 그럼요. 공포 영화를 저는 되게 좋아해요. 장르를 다양하게 전 고어부터 금지 영화라는 장르는 아닌데요. 국내에는 못 보는 영화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모르실 수도 있을 텐데 등급위원회에서 금지 영화가 뜨는 영화들이 있어요. 그 영화들은 그 금지 영화 상영관에서만 틀 수 있습니다. 근데 국내에는 그 상영관이 없고 미국에만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등급을 안 매기는 유일한 곳이 영화제입니다. 그래서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을 보는데 저는 이제 그 영화들을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영화를 봐야 되나 싶을 정도 왜 보러 갈까의 제 종착점은 뭐였냐면 솔직해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
그러니까 내 안의 분노를 영화에서 발견할 때도 있을 것 같고요. 또는 내가 욕하고 싶은 상대가 영화 속에서 참교육 당했을 때가 있을 수도 있고요. 이런 식으로 내가 솔직해지고 싶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 공포를 찾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저는 항상 느끼는 게 공포든 이런 영화나 미술을 다룰 때 항상 메모를 좀 남기는 게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보신 영화나 그림 같은 경우도 본인들의 그 메모장, 인스타, SNS도 좋고요. 남겨보시면 어떠실까? 그리고 큐어란 영화를 앞에서 정말 압축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관점에서 영화를 보시면 평소에 이해 안 되던 장면들도 굉장히 이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그 공포 영화를 볼 때의 사고가 되게 넓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